오늘은 좀 KCC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경쟁력이 상당할 것 같기도 해요. 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도 높을 것 같고 어떨까요? 일단은 뭐 해당 기업 자체가 도료 관련 생산 최대 업체입니다. 즉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어떤 물체나 위에 겉면에 녹지 않고 썩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그런 도료, 이 페인트와 관련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선박, 증박, 시용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초정밀 화학 기업으로의 발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많은 경쟁력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인문상경계, 공학계열 가릴 거 없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채용 공고 딱 떴을 때 실제 현장에서 취준생들 반응 어땠을까요? 글쎄요, 대부분 뭐 나와야 될 채용이 나왔다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채용을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대졸 인턴 전형으로서 전역 장교 전형이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공채가 21년도 1월 입사자를 위한 공채가 열리는 상황이고요. 사실 11월에 공채가 열리는 게 조금 의아하진 않느냐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시기가 늦춰진 감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채용이 이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학계열 분들이 지원할 법한 그런 곳이고요. 인문상경계 분들도 비록 좁은 문이지만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폭은 기회는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또 기업 소개 코너에서 사실 KCC를 알아보긴 했는데 조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약간 어학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2개 국어 이상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 또 지원 자격 자체도 토익이 700점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은 레벨 5 이렇게 좀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학이 좀 우수하다면 지원할 때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 경쟁력이 꼭 어학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다루는 제품을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제품의 스펙이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공자 혹은 전공자에 준하는 지식과 배경도 일정 부분 갖춰주신 상태에서 어학까지 챙겨주신다면 더더욱이나 좋을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런 공고를 보고 뭐 전 계열 막론하고 2개 국어 이상을 우대한다고 하니 내가 그럼 이번 기회에 중국어를 공부해 볼까? 예, 그러면 이제 2023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단 다른 지원자 중에 어학 우대가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한 나는 내 입장에선 또 다른 측면의 경쟁력을 갖추어야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강점이 있는 분이라면 있는 분대로 본인의 접근을 노려해 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문제는 소수 언어를 다루는 그런 어문 계열 분들에 한해서는 본인의 언어가 일정 부분 먹힐까, 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큰 긍정적인 해석, 너무 낙관적인 해석을 하셔선 곤란하겠습니다. KCC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의 언어라든지 너무 좀 먼 미래에나 진출할 법한 그런 좀 소수 언어들, 뭐 제가 특정 언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소수 언어들을 익히신 분들, 뭐 제2외국어겠죠, 쉽게 말해서 뭐 아프리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인도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랑 인도어는 다른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참 화랑인 거고 인도는 저 멀리 카레를 드시고 계시겠죠. 어쨌든 인도는 늘 어쨌든 발전할 국가니까 응원하겠지만 KCC가 관련된 진출에 대한 여력이 있다면 그때 가서 우대 언어를 명시할 겁니다. 우대 언어가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에 대한 선택 아무래도 영어에다가 플러스 알파 많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CC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KCC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공계분들, 특히 석사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항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석사 취득 시 했던 논문 주제와 연구 내용에 대한 걸 기술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원 동기와 관련된 항목이 2가지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큰 메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2가지를 묻는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여타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른 온도일 수는 있지만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과 직무와 얼마나 적합한지를 묻는 결국 지원 동기, 인성, 직무와 회사와의 지원자와의 이 삼각 적합도 이렇게 3가지 측면을 골고루 두루두루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군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한 경험을 구체적인 상황 설명 묘사와 가이드라인 아래 글을 잘 적어내려가는 경험 기술식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KCC의 경우에는 딱 물어볼 말만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 설명보단 결과 위주의 서술을 요구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분량도 사실 뭐 1000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0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500자이긴 한데 이게 500자라고만 딱 단정 지으면 그런 게 한 500자가 좀 넘거든요. 글자 수 같은 것도 유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센스 부탁드리고요. 가급적 550자까지 적어 보신 다음에 불필요한 표현들이 나온다면 지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자소서를 많은 학교나 기관에서 특강이나 첨삭을 하다 보면 이제 글자 수가 너무 넘쳐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자가 채점할 수 있는 팁을 뭐 팁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 본인이 작성하신 글을 스마트폰을 켜시고 녹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이 적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무언가 어색한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접속사라든지 형용사적인 면에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말에 형용이 좀 더 붙는다면 불필요한 표현들이니까 일부 좀 줄여줄 필요도 있겠죠. 네, 일단 뭐 대략 500자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뭐 부담이 많은 편은 아닌데 또 우리가 글자가 길면 긴 대로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쓰기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잘 써야겠죠. 잘 써야 되지만 소제목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의도 박서연 아나운서님 말씀에 연이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500자여도 소제목을 잘 적어주시는 분도 있고요. 본인이 특정한 경험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굳이 소제목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실험 실습과 프로젝트, 그 산학협력의 근무 경험, 인턴 경험들이 다른 지원자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를 위해 약 10글자 정도 이내에 소제목을 한번 구축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인데요.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는 겁니다. 최근에 다뤘던 다른 기업들의 항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성장 과정을 묻는 거고요. 일반적인 기본 항목들, 주요 기업들의 1차 협력사라든지 중견 강소기업 지원을 한 번쯤 지원하셨던 분이라면 내가 전에 썼던 거 쓸 수 있네, 예스 하면서 옮겨 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번 항목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 항목이 그렇게 덜 중요하다 혹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글자 수가 1000바이트, 결국 이 1000바이트 안에 성장 과정에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까지 기술을 하라고 담겨 있습니다. 네. 성장 과정 따로 차별화된 강점 따로 적어도 되고요. 성장 과정 내에서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이 교훈 내지는 좋은 성과를 내게 한 하나의 요인, 역할이었다라는 결말로 글이 나와도 무방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강점을 적는데 욕심 같아선 나는 적극적이고 나는 추진력도 있고 나는 협업도 좋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네. 그건 이제 면접 때 더 펼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정된 글자 수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 가급적 어떤 하나의 강점만을 그리고 경험도 하나의 경험을 말해주시는 게 좋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경험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거나 열거한다면 그거는 좀 적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들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의 뭐 부모님이 뭐 서문하시면 뭐 교수님이나 초등학교 은사님, 중학교 때 뭐 보건 선생님, 뭐 되게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단 인물을 묘사하면서 글이 이어지는 경우도 글자 수를 많이 잡아먹는 요인이 될 텐데요. 그런 면들에 대한 유의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네, 쌤이 지금 뭐 간단하게 팁을 좀 주셨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뭐 어떤 패턴이나 예시가 있다면 그걸 갖고 벌써 제가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차별화되게 조금이라도 가독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의 구성을 지금 하면 이쪽이군요. 네. 보시는 내용으로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요약을 해주는 문장이 문단의 초반에 나와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혹은 학부 수업과 대내외 활동을 거치면서 나만의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져왔다, 이어왔다, 발휘했다 등으로 50자 이내의 활동 내용을 적어주신 뒤 그중 특정한 내용을 하나 적어보면서 그 안에서의 과정과 결과를 3문장 이내 150자로 완료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활동 등에도 이어졌다라는 식으로서 성장 과정 부분을 약 250에서 300자 이내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게 글이 먼저 나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화된 강점이 새로운 문단에서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다른 지원자 대비 이러한 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라고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의 그 강점이 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과 같이 대한민국 1등 역량,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강점으로 표현이 된다면 본인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반복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그 강점을 발휘했던 교과 과목, 활동하셨던 내역들, 뭐 특정한 프로젝트나 업무하셨던 내용들, 혹은 기타 산학 협력이나 무언가 본인의 강점을 발견했던 스팟,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 안에서의 결과와 교훈, 그리고 이게 KCC의 그 직무에서 혹은 KCC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게 좋은데, 이 마무리 부분은 글자 수가 부족하다면 굳이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스텝별로 따라가다 보면 금방 500자 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확실히 그 네. 컨텐츠만 잘 선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항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원 동기와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선명합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단 명확하게 왜 KCC라는 회사를 지원했고 입사 후에 해당 직무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 동기의 작성법들이 있지만 네. 뭐 오늘은 지원 동기 특강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왜 KCC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즉 KCC가 다루고 있는 여러 사업 분야, 그 중에서도 내가 지원하려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내가 예전부터 지켜봐왔다. 물론 지켜봐왔다는 단어를 쓰면 조금 어폐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해당 분야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지켜보고 검색해온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겠죠. 더 이상 KCC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그냥 마음에 들어. 사실 툭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KCC라는 브랜드는 익숙하지 사실 어떤 회사인지 냉정하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화공 계열 분들을 제외한다면 냉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사 검색의 단편적인 지식보단 여러 기사들을 한번 쭉 아울러 보시거나 KCC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들, 제품 포트폴리오나 사업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한번 캐치해 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내가 KCC에 채용될 법하다, 채용될 법한 인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의 구성과 내용들이 일정 부분 나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로우가 약 4문장 300자 정도의 분량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역시나 KCC라는 기업을 잘 알고 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입사 후의 목표도 같이 묻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두 분께서도 처음에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표들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라는 걸 그냥 난 좋은 아나운서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회사에서도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는 걸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막연한 다짐만 하지 말고 그 좋은 다짐, 추상적일 수 있는 그 다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 2단계의 계획은 나와줘야겠습니다. 일단 뭐 지식적으로 혹은 뭐 태도적으로 혹은 업무를 대하는 역할과 관점 면에서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노력할 것인지 일정 부분 고려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인문 상경계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KCC에서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 혹은 관리 파트로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입사 초기부터 해야 될 건 KCC라는 회사의 주요 제품 스펙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유기적인 어떤 사업 전반의 특징들을 골고루 익히는데 집중을 하고 또 그걸 내 것화하는, 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노력들은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소화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노력들이 단기 목표이자 본인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궁극적으로 앞서 밝힌 그 다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둔 어떤 입사 후 포부의 작성 필요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이니까 말이죠. 이게 사실 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한번 사장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거 면접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경우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고민은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거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이 된다면 어떠한 계획과 목표가 세부적으로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겠죠. 네. 사장님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되기까지의 본인의 스텝 바이 스텝의 목표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소개서 시간인데 본의 아니게 사장님 되는 방법 알려드리는 것 같아 송환. 인생의 스킬을 또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문장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장님에 대한 마음들, 꿈은 크게 갖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용기 내는 네. 하루 되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야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보는 한 문장이 먼저 나와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원 동기 적을 때 막연한 이유는 초반 두세 문장에 어떤 말을 적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하지 않게끔 하려면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나 직무에 대한 특징을 한번 고려해보는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직무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KCC라는 회사의 특징을 한번 노려보는 필요도 있습니다. 해서 해당 분야의 특징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의 현황이나 성과들을 한번 잘 요약 정리하는 초반 두세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KCC라는 회사가 결국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결말 문장까지 연이어 나와주는 방법도 해당이 되겠죠. 혹은 지금 CG에 나와 있다시피 전반적인 업계의 특징과 변화 속에서도 KCC만의 경쟁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식의 기술 또한 충분히 효과적으로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끝에 내가 입사하고 싶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의 모습에 부합된다라는 말이 연이어 등장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1등 기업에 다니고 싶다. 1등은 아직은 아니어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내가 갖추고 있는 강점을 잘 발휘하고 싶다. 내가 입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 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다니고 싶다. 네,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다 현재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 기업 KCC에 다 해당이 되는 포인트니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이어서 새로운 문단에서 입사 후 포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다짐, 사장님을 제외한 그런 다짐을 한번 전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걸 문단의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적는 순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께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관을 실현한다는 걸, 그걸 KCC 근무를 통해 이루고 싶다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참고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뭔가 늘 달성하고 이루는 맛에 하루하루 살고 싶어. 나는 누군가에게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 나의 강점으로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고 인류의 공헌, 이런 표현은 조금 올드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나 혼자 일개 개인이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해당 회사에 해당 직무로 입사하여서 주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잘 소화한다면 그 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서 글을 한번 적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게 담당자가 담당해야 될 업무 역할 한 문장. 그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게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 제고, 경험들 한두 가지 플러스 해주시고요. 이는 결국 KCC가 추구하는 비전, KCC의 핵심 가치, KCC의 미션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까지 마무리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딱히 할 다짐이 없으시다면 KCC라는 회사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을 본인의 목표와 다짐으로 잡는 것도 조금은 식상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이 해당 항목에는 부합되는 내용이니까 고려해봄직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 항목을 좀 알아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쌤이 문장별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또 부지런히 3번 항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지원 분야를 준비한 과정 1000바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앞에는 좀 지원 동기였는데 이번에는 직무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예, 직무에 대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될 법한 직무 관련 경험, 전공, 수강하셨던 과목이나 활동들, 그리고 자격증 등을 한번 잘 뿜어내실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좋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쟁할 법한 KCC와 재계 순위가 비슷하거나 더 위의 회사들의 경우는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어떤 요건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소개하는데 KCC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적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어렵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원하시려는 생산기술 내에 여러 파트, 그리고 영업, 관리 파트의 각각의 직무마다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범위를 좀 쉽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무 소개와
채용 공고 시에 해당 직무가 어떠한 자격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갖추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꼭 KCC가 아니더라도 KCC의 경쟁 회사들에서도 충분히 해당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초반에 2-3문장 이내에 이 직무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 담당에 필요한 지식은 이러한 요소들이고 다음과 같은 학부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거치면서 그러한 강점의 역량, 지식, 경험들을 쌓아왔다라는 초반의 그 글의 기술이 이 전체적인 문단에서 주요 채점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 소개란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고 나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장으로 구성을 해본 거거든요. 예, 뭐 문장으로 뭐 준비된 CG 나와주겠죠? CG야 나와라. 네, 이런 센스 정말 대단하신 이 PD. 일단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직무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라고 문장으로 적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도 다 할 법한 이 직무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라는 소개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기보단 그러한 내용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이 직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직무에 필요한 건 이러한 조건들이겠구나라는 나만의 표현으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는 첫 문장과 함께 필요한 요소의 경험들과 관련 경험들을 이후에 약 5문장 이내로 각각의 파트에 나누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끝에 나와 있는 결과와 교훈까지 나와주면 좋으나 이 교훈이라는 게 해당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할 수 있는 강점으로 확인된다, 느껴졌다, 혹은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할이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다 등등등으로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역시나 글자 수가 모자르면 굳이 그렇게까지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차쌤은 그동안 워낙 많은 자소서를 봐왔잖아요. 뭐 네.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아 이런 내용은 좀 안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협업과 소통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3대장인데요. 빈출 3대장 중 마지막 대장 바로 상호 간의 갈등을 조율했다. 이것도 사실 많이 여러분들이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누군가를 조율하시기보단 나와 입장이 반대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면의 역할 혹은 대인관계적인 강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연한 의견 조율에 대한 건 이제 다른 측면 혹은 성장 과정 등의 항목이나 기타 면접 등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이런 직무 지원 동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적절하긴 한데 다른 지원자들도 다 할 법한 거니까 이런 면들을 잘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나의 강점. 조율 능력과 협업 능력만이 본인의 능력치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알려주고 싶고 세상에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또 다른 강점을 이번 기회에 어필할 수 있게 냉정하게 한번 본인의 강점들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제출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제 기업 소개 시간에서 저 딱 기억이 나요. 네. KCC의 인재상은 KCC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걸 면접 때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KCC 인재상 말해보세요 해서 KCC입니다. 이러면은 조금 냉정해지거든요. K의 뜻, C의 뜻, 또 다른 C의 뜻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굳이 이거 또 친절하게 CG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나와주네요. 어쨌든 각각의 인재상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이 인재상에 걸맞기 위한 나의 노력을 적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이 일방적으로 나를 1대1로 대입을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실천하는 사람, 챌린지라는 가운데 C에 해당되는 요소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4년간의 학부 기간 동안 정말 진정진심으로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실천을 했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이 네. 안 나기 때문에 이 인재상이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나 어쩜 좋지나? 뭐 이러면서 되게 혼란하거나 현자 타임을 겪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에 걸맞은 과거의 나의 노력, 실패 경험이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표와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결과들, 그리고 널리지, 조직 방향과 일치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결국 전공 정확하게 확실히 익히고 노력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을 적어주시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전문성에 맞게 뭘 했어야 됐나 하면서 너무 많은 고민과 노력들. 그러려면 이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적혀있는 단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과거 경험에 ing, 노력의 과정, 결과가 성공 실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추출된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보여줘야 될 인재상의 모습에 다가가고 있다. 아직은 좀 미약하나 미진하지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좀 넓게 본인의 경험을 좀 확장해서 경험을 좀 정리해보고 기억해 주신다면 작성을 하는 좀 막연함이 덜할 거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조직과 고객에 정직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운데에 있는 뭔가 불굴의 의지, 창의력, 실천 이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정직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KCC 세 가지 인재상으로 좀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시 파티 마저 이어지겠습니다. 화면 나오겠죠? 짜자잔. 네, 또 나왔습니다. 일단 나는 이러한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짧은 한마디가 먼저 약 20-30자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KCC가 말하는 인재상에 부합된다라는 말로 이어서 나와줘야겠죠. 즉, 첫 문장에 내가 강조할 가치와 두 번째 KCC의 인재상이 단어가 다르면 더 좋습니다. 억지로 매칭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꾸준함이라든지 실천 지향성이라는 네. 말과 함께 가운데 C나 혹은 K의 요소들과 결합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 생각은 과거의 어떠한 수업,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관련된 상황 설명, 그 안에서 발휘했던 나의 태도 등등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한 것처럼 볼 수 있고요. 결국 그걸 통해 성과가 나왔다 혹은 아쉽게 됐다 이런 결과의 성패도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와주고요. 이게 결국 입사 후에 내가 이러한 인재상에 맞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까지 나와주면 좋습니다. 다른 항목에선 회사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글자 수가 부족하면 안 적으셔도 된다고 가이드를 드렸지만 이 항목의 경우라면 KCC의 인재상에 다가가기 위한 나의 노력, 다짐을 꼭 마지막에 적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으로 5번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자만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공계 석사 소지자에 한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석사 취득 시 논문 주제 및 연구 내용을 기술하는 항목이에요. 네네. 문장 형태로 적으셔도 되고요. 꼭 문장이 아니더라도 어절 단위로 끊어서 전체적인 뭐 논문의 플로우, 목차에 맞게 어떻게 내용이 나왔고 어떠한 주 포인트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가 주목해야 됐던 점은 이런 부분들이다와 같이 약식으로 기술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조건 문장으로 적으셔야 됨, 뭐 이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글자 수를 억지로 다 채우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적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작성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작성법이 있다기보단 훌륭한 본인의 고생 끝에 나온 그 논문 주제와 연구 결과 잘 어필해 주시는 게 면접 때 충분한 평가를 받기 위한 좋은 평가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 말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KCC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항목들 1번부터 5번까지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쌤. 네, 일단은 뭐 지원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문항의 의도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치관을 묻는 이 회사의 특징의 의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자인 나에 대한 어떤 면에 주목을 해야 될까? 지원 의지가 정말 찐또배기 지원자일까? 혹은 내가 대략적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성적인 측면, 그게 결국 KCC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인재상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랑도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어떠한 표현과 소스를 쓰면 붙는다. 뭐 이런 약간 기복신앙 같은 접근은 좀 불어해야겠습니다. 잘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마감 기한 내에 잘 제출하십시오.